이 영상은 체인소맨이 그렇게 끝난 것에 대한 부들부들함에 만든 회고다. 이 만화를 처음 알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도 말, 당시 예전 채널에서 어떤 팬이 지속적인 댓글로 형 체인소맨도 해봐 재밌어, 체인소맨 제발 해주세요, 체인소맨 재밌어요. 난 당시에 만화는 메가톤맨밖에 안 보는데? 주의였는데 하도 댓글이 달리길래 멈출 수 없어서 지금은 망해버린 만화 카페로 넘어가서 1권을 펼쳐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닫으면서 생각이 든 건 이거 추천한 새끼들 싹 다 차단.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누가 현지 채널에 댓글로 체인소맨 1부 완결났는데 형 봤어? 라고 하길래 그때 내가 차단을 덜했나? 싶어서 누를까 하다가 문득 이 작가는 체인소맨이 처음 작품일까 하는 생각에 호기심이 든 나는 작가의 정리된 프로필을 쭉 읽어내려왔다. 단편작 몇 개와 파이어 펀치라는 만화가 대표작이었는데 무슨 만화인지는 몰라서 죄다 안 받고 그냥 악평이 가득하길래 찍먹할까 하다가 그냥 포기했다. 이 작가에 대한 몇몇 팬들은 절대로 이 작가를 끝까지 믿으면 안 된다, 1화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작가, 타츠키는 단편의 악마다 라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진 않았지만 곧 넷플에 나온다는 말에 새로 생긴 만화 카페를 가서 당시의 왕렬날 일부를 보고는 와, 연출 뒤지기 좋은데? 이게 애니화가 된다고? 한창 이때 아라키가 개최했던 책인 히치코카의 대화라는 책을 읽을 때라 영화 연출 기법과 감독의 의도, 맥거핀, 서스펜스에 대해 공부할 때여서 이러한 감각은 구현의 화살을 맞은 기분으로 감각이 빠릿해졌을 때였다. 그렇게 애니가 나왔길래 스타터로프를 당기면서 시작된 오프닝 킥백을 처음 듣는데 여태까지 봤던 영화들이 오프닝이 오마주 내는 것을 보고 입꼬리가 살살 올라갔다. 그런데 내용상으론 만화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그냥 그러려니 보다가도 엔딩이 매주 미쳐버려서 감탄하고 봤었다. 하지만 문제는 매주 지날수록 나의 도파민 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S&P처럼 꿈쩍이질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간단했다. 3D. 원래 몇 년 전에 베르세르크 넷플릭스판과 킹덤 1기를 본 사람으로서 3D에 대한 내성이 길러졌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맞아보니까 이런 건 예방접종이 필수였다. 엔딩 영상이라도 살고 킥백이라도 남았으니까 아이슈 스피드 스마일처럼 끄덕이면서 마무리를 했고 체인소맨은 그냥 만화로만 즐기자, 컨텐츠를 하지 말자면서 다시 조조 컨텐츠들을 쥐어짜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매번 잊고 살 때마다 23년도부터 연말마다 자꾸 점프페스타에서 레즈편은 극장판으로 나와용 이지랄로 홍보하니까 이번엔 안 낚임 수고 라고 마음을 적었지만 24년도에 나온 2차 PV와 키 비주얼을 보고는 내년 개봉이라는데? 조금 각을 보다가 8월에 그 감성을 느낄 겸 해서 오랜만에 1부를 정주행했고 레제편을 유심히 보던 도중 다음 달에 나올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채널에 지금도 남아있지만 8월에 나올 영상에는 댓글이 얼마 없다. 조회수가 그것을 증명했는데 이때 초에 나왔던 귀칼 무한성이 한국 영화들을 요 썰고 저 썰고 다닐 때라 주변 사람들한테 체인소맨 레제편 다음 달에 나옴 보셈 이러면 뭐? 리즈? 레게? 그게 모임 이지랄 할 때라 귀등도 처 안 들었다. 이런 반응이기에 에휴 그래 뭐 나만 재밌게 즐기면 됐지 하며 9월 24일이 되었다. 영상으로 만들 생각에 개봉날로 예매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극장이랑 집이랑 가까웠지만 그날 잔잔한 비가 쏟아져서 우산을 쓰고 나갔던 게 기억난다. 새벽이었지만 의외로 사람들은 많았고 후기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참 대단한 영화였다. 끝나고 제인도가 나오면서 옆에 여자가 훌쩍이던 게 기억나고 바깥에 나오니까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그쳐서 우산을 접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컴퓨터에 앉아서 제인도 무한반복해놓고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천장을 볼 정도로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았다. 이후 룩백, 타츠키 단편작까지 레제편으로 인해 재개봉과 첫 개봉하길래 하루에 전부 다 몰아봤었는데 특히 룩백에서 꺼이꺼이 울진 않았지만 조용히 눈물이 주르르 떨어졌었다. 룩백 하면 최근에 일본에 다녀오면서 전시회도 있어서 갔었는데 2,000엔이 아깝지 않은 2시간이었던 데다가 또 마음에서 울컥함을 쏟아내고 돌아왔다. 그렇게 룩백처럼 단편작 하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다. 또한 늦긴 했지만 레제의 촬영장인 카페 거리를 걸으면서 기분도 느끼고 그렇게 레제편, 룩백, 타츠키 단편작 이걸 3개를 연타석으로 볼 때가 내가 제일 타츠키를 신봉하던 시절인데 따라해. 타츠키는 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애니와는 다르게 원작 2부는 매우 탭댄스를 추었는데 좋을 때는 고점을 찍더라도 안 좋을 때는 거침없이 저점을 찍어버리는 심전도처럼 매주 오락가락했다. 2부는 점프 플러스로 옮겨서 은근 작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 생각보다 너무 부담을 안 줘서 목줄이 해이해진 것 때문에 스토리도 이렇게 해이해졌나 생각이 들었고 1부와 다르게 2부의 조연급 캐릭터들은 논리 없이 갑자기 사망시키거나 공개화시켰다. 사실 다 죽이고 뭐 하는 건 이 작가가 해체주의 경향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문제는 스토리까지 해체해버려서 집중이 하나도 안 되었다. 이 와중에 자객편은 애니화 발표로 내 입꼬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원작을 와서 보면 입꼬리가 내려가는 요즘 미국 개별주 같았다.
그러던 도중 232화로 완결이 난다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위키나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여지껏 상상했던 어둠의 악마, 지옥, 전쟁과 기아, 뭐 파워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상상과 행복들은 결국 이 만화의 끝처럼 시발 모든 게 꿈이었다. X나 구글에서 검색만 해도 결말에 대한 한 줄 평들을 보면 3부 나오죠? 같은 희망도 있고 떡밥은 따로 풀어줄 거죠? 같은 희망도 있으며 휴 1부만 사길 잘했다 라는 마음의 안식도 있지만 요 며칠 동안 타츠키에 대한 욕이란 욕은 별의별 언어로 다 본 것 같았다. 그렇다. 이 영상은 인트로에서 말했던 것처럼 체인소맨에 대한 몇 년간의 부들부들함에 맞는 영상인데 체인소맨 처음으로 추천했던 근우한테 말하고 싶다.